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꽁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빈님. 자, 오늘 꽁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꽁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공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또 알게 되셨나요? 현실공포 얘기고요. 네. 저번에 얘기했던 갈치 형님 기억나시나요? 아, 알죠. 갈치 형님. 네, 그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를 봤다던 맞아요. 그 갈치 형님 동생분이 겪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친동생이요? 그 동생, 네,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고, 이제 그 친구가 축구도 좋아하고 해서 저랑도 많이 축구도 했었고, 네. 또 유독 많이 놀기도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고 오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꽁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이야기는 갈치 형님의 동생분이 겪은 이야기고, 그 동생분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넙치로 정했습니다. 이제 그 넙치의 이야기이고요.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넙치가 사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청년농부예요. 청년농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농업의 일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도 농업의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하다가 많이 배울 것도 배우고 해서 6년 전에 따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시골로 나와서 집도 얻고 이제 나만의 농사를 지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른 시골로. 그래서 더 시골로 들어가서 이렇게 집도 구하고 하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집 크기도 혼자 살기엔 너무 클 정도로 집도 괜찮고 마당도 있고 그리고 헛간도 있었는데 이 넙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그 헛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말이 헛간이지 조금만 비워내면은 바로 주차장이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오. 근데 이 넙치는 평소에 드라이브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드라이브일 정도로 드라이브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서 차도 이제 일할 때 쓰는 봉고 트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쉴 때 놀러 나갈 때 쓰는 조금 고급진 외제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 2대를 헛간에다가 넣으니까 딱 맞더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집. 그래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역이 조금 특이하더래요. 일단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더래요. 근데 애초에 이 넙치라는 친구는 시골이 너무 좋아서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주변으로 정말 논과 산밖에 없는데 걸어서 1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대요. 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엄청 낡은 주유소. 우리 한 번씩 시골 가면은 뭐 요즘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유소가 아니라 개인 주유소인데 정말 낡은 주유소였대요. 한 대, 2대 있고. 그쵸. 한 대, 2대 있고 이게 어떻게 주유가 되지 싶을 정도로 막 누가 보면은 펌프질 해가지고 기름을 넣을 것 같은 그런 식의 엄청나게 낡은 주유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주유소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더래요. 아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런 곳에 주유소가 있네. 근데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집 앞에 이렇게 주유소 있으면 좀 약간 개인 주유소 된 것 같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농사도 시작하고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이제 봉고차에다가 수확한 농작물이나 이런 걸 실어서 읍으로 갖다 주고 있었어요. 이제 갖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때마침 기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래서 가보고 괜찮으면 단골 되는 거지. 단골 되면은 또 이것저것 서비스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보통 주유소에 차가 들어오면은 나오시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클락션을 눌러봐도 아무도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신가 해서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 안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인자하신 아저씨 한 분이 TV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저 사장님, 저 기름 넣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여기 제가 TV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아이고, 온지도 몰랐네요. 이러고, 막 기름을 넣었는데, 넣으시다가 계산을 하려고 넙치를 딱 봤는데, 혹시 여기 앞에 이 집에 이사 오신 분이냐고 하니까, 예, 맞다고 하니까, 어쩐지 요즘에 이 트럭이 자꾸 지나가나 했더니, 이 앞에 이사 오신 분이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에 제가 찾아뵙어야 했는데, 여기 이웃 해봤자 이 집밖에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 제가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엄청 자상하시더래요. 엄청 신사적이시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주유소. 자주 와야겠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하고, 또 어느 나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또 그 주유소로 들렸어요. 네. 들렸는데 그 주유소 사장님이 넙치 총각, 일 끝나고 하는 거 없으면 오늘 소주나 한잔 하자고, 일 끝나고. 그래서 넙치가 사장님 너무 좋죠. 말 나온 김에 그럼 차 갖다 놓고 저 오늘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차를 가져다 놓고 그냥 걸어서 주유소로 갔대요. 마치 옆집 가는 것 마냥 주유소로 가서 술을 마십니다. 사장님이랑. 근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옆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에 벌레들 우는 소리에다가 또 시골이니까 조그마한 조명 하나에 딱 의지를 해서 술을 마시니까 너무 좋더래요.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기도 빨리 오르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도 조금 취하셨는지 이제 가족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덕치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아드님이 있으셨어요? 아드님이 그럼 이때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에 있었지 그런 거야. 그럼 아드님이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둬놓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가 약간 술이 조금 깨면서 가둬놓는다고요?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농담이고 우리 넙치 총각이 우리 아들을 보면은 조금 놀랄 수도 있어서 내가 술 마시고 해서 내가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 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냐 해서 농담 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제 술자리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조금 찜찜하더래요. 내가 놀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가서 잘 자고 또 이제 열심히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몇 달이 흘렀대요. 그렇게 계속 이제 사장님하고도 술자리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지고 그랬었는데 이 농사에도 시즌이 있잖아요. 이 농사가 시즌이 끝나는 시즌이 되면은 좀 쉬는 날도 오고 그래서 이 넙치가 이 시즌이 끝날 때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이제 나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겠다 싶어서 오늘 하루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아야겠다 해서 자기의 자가용 외제차를 다 꺼내서 세차도 한번 싹 하고 그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날은. 그래서 드라이브를 쫙 하면서 자기 거래처 아는 형 동생들 만나면서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사장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왕 좀 도시로 나온 김에 사장님 것도 좀 이렇게 챙겨드려야겠다. 나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이렇게 사가지고 주유소로 가서 주유도 할 겸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평소랑 다른 반응을 보시더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유를 하러 가면은 얼마치 넣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주유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대뜸 주유구 쪽을 손으로 팍팍 치면서 주유구 열어 이러는 거예요. 까칠하게. 그래서 사장님이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일단 열어드렸대요. 주유구 열고는 얼마치 넣어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막 집어넣더래요. 근데 그 주유구 노즐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부서질 듯이 막 넣더래요. 자기가 소리로 듣는데 진짜 그냥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구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 주유구 노즐을. 그래서 이제 넙치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창문 밖에 이렇게 얼굴 내면서 사장님 그렇게 넣으시면은 망가지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넙치를 딱 쳐다보더니 표정이 정말 살면서 그런 표정 처음 봤대요.
정말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자기를 딱 째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넙치가 얼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조용히 그냥 핸들을 딱 잡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만 보면서 사장님이 계속 보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뭔 짓을 할까봐 펑크라도 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봤는데 조용히 그냥 기름만 넣고 계시는데 입모양이 막 욕을 하는 입모양이더래요. 분노에 가득 차서. 그래서 이 넙치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사장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기분도 풀어서 드리고 해야겠다 해서 그 가져온 선물을 이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이제 말을 걸었대요. 사장님, 제가 요 앞에 나갔다 오면서 사장님 생각나서 내가 이 선물 사왔다고. 선물을 딱 드리는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내가 그지 새끼야? 내가 그지 새끼고 계산하고 빨리 꺼져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그래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러면서 주유소 이거 못 가겠다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저기는.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래,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인 것 같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넣으러 가봤대요. 혹시나 그럴까봐. 그래서 다시 주유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또 밝게 웃으면서 아유 루치총각 오늘도 하루 고생했다고, 아유 고생했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넙치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어제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넙치총각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뭐 이렇게 좀 숨기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었네 이러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집에 갔대요. 좀 약간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때까지는 잘 지내왔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즌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저기 멀리에 있는 자기 고향이 친구들이 전화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넙치야 너 이제 시즌 끝났지? 야 제발 우리 좀 초대해달라고. 야 진짜 여기 도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야 진짜 이럴 때 시골 가서 힐링하는 거지 안 그러냐고 하니까 넙치가 야 얼마든지 오라고, 뭐 언제든지 바로 오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애들 다 같이 한번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넙치네 집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4명이 오는데 2명씩 차를 나눠서 타고 온다는 거예요. 지역이 좀 틀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다 와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야 넙치야 이제 거의 다 와가. 야 근데 어떻게 이 동네는 주유소가 하나 없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내비 뭐 주유소도 없고 여기 뭐 기름 가다 앵꼬 나면 이거 어떡하냐 이러더니 이제 넙치가 야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야 우리 집 앞에 주유소 하나 있는데 야 거의 뭐 내 존용이야 이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친구가 야 내비에는 주유소가 없는데 그 주유소가 있어 거기에? 이러더니 넙치가 뭐 좀 낡긴 했는데 뭐 괜찮아 뭐 넣어도 지장 없어 그냥 넣고 와 거기서. 알겠어 이러고 뭐 이때쯤 되면 한 10분 뒤면 도착을 하겠네 해서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더래요 친구가. 그래서 이거 뭐야 주유하고도 올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렇게 차 불빛이 착 집으로 들어오면서 친구들이 도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친구들을 배웅을 하는데 친구들이 차에서 내리고 넙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무슨 주유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있는데 집으로 온 넙치 친구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완전 얼굴이 안 좋은 얼굴 막 지으면서 좀 충격에 받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넙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넙치야 너 저 주유소 자주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주유소 뭐 내 단골이지. 그러니까 너 저기 직원하고도 친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원?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야. 그러더니 야 사장님 뭐 그렇게 젊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젊은데? 거기 사장님 거의 우리 아버지 뻘 정도 될 텐데? 이러니까 아니야 거기 완전 젊은 직원이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직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랬죠. 그 사장님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인가 보네. 이런데 이제 친구들이
너 아들 본 적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넙치가 나도 본 적은 없는데 있는 건 알고 있어. 이러더니 친구들이 너무 이게 사색을 짓고 있으니까 넙치가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웬 집채만한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완전 진짜 무슨 스모 선수인 줄 알았대요. 이게 뭐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덩치가 좀 유난히 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집이 컸대요. 걸어오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주유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 아들분이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주유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걸어오니까 친구들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사장님 걷기 불편하시면 저희가 직접 주유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하러 갈게요. 이랬는데 그 사장 아들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계산은 제가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자기가 계산을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서 걸어오는 것도 답답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참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 아들이 주유를 하고 있는데 조금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약간 조금 어디 아픈 사람 같기도 하고 정신이 그렇게 온전치는 않아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는데 그 사장 아들이 자기 혼자 말로 차가 되게 좋네요. 형아도 차 진짜 좋다 이거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주유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고 운전석 쪽으로 그 사장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쓱 고개를 운전석 쪽으로 내밀고는 근데 형아들 저기 앞에 저기 집 가는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 저기 저 친구 살아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집 되게 좋은 집인데 이러더래요. 네. 저 집 마당도 있고 헛간도 되게 크고 저 집 진짜 좋은 집인데 진짜 좋은 집인데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갔대요. 근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가 너무 기분이 찜찜해가지고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사장 아들이 그 집채만한 몸을 이끌고 막 차를 뛰고 오더래요. 엄청나게 막 뛰고 오면서 차를 부실 것 같은 속도로 그렇게 느렸던 사람이 엄청나게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본 친구가 야, 뒤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밟아. 그냥 밟아 이러고 바로 옆이 넙치네 집인데 그냥 지나쳐서 쭉 갔대요. 앞으로. 그래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우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 그래서 넙치도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한 번도 본 사람 없고 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 근데 뭐 별일 있겠냐. 뭐 어차피 사장님만 나오시고 그러는데 뭐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친구 2명이 안 왔잖아요. 뒤에 오는 친구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넙치가 전화를 해서 주유소 가지 말라고 그냥 바로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도착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또 술을 먹으니까 더 좋더래요. 기분이. 또 시골에서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시골까지 왔는데 집에서 술을 마셔야겠냐. 마당 나가자고. 마당 나가서 저기 탁자 펴가지고 거기서 마시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그거 놀고 있는데 주변이 다 논밭이잖아요. 엄청 조용하단 말이죠. 엄청 조용한데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친구 한 명이. 그래서 야 넙치야 왜 뭐 소리 들려 뭐냐? 이러니까 넙치가 야 도시에 사는 애들은 진짜 뭘 모르긴 모르네. 야 여기는 그냥 틈만 나면 멧돼지 나오고 고라니 나오고 그런다고. 도시에 사는 애들이 뭘 알겠냐. 그러더니 이제 도시에 산 친구들이니까 야 가면서 멧돼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멧돼지 구경만 하겠네 이러면서 넙치가 이제 야 내친김에 저 논밭 내려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오라고 멧돼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 2명이 또 멧돼지를 구경한답시고 또 내려간 거예요. 논밭으로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오겠다고 자랑할 거라고 자기 친구한테 그러면서 논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유 도시촌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논밭에 내려간 애들이 깍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논밭에서 막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서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아유 멧돼지 보고 쫄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올라오더니 야 나 멧돼지 봤다고. 야 왜 저렇게 크냐고 멧돼지가. 야 난 무슨 바위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막 웃으면서
아유, 야, 멧돼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지? 그러고 있는데, 야, 넙치야, 너가 내려가 봐. 너 뭐 안 겁낼 것 같냐고. 너가 보면 너도 기겁한다고. 애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렇게 막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넙치가, 야, 내가 내려가 볼게. 해서 친구 한 명이랑 넙치랑 논밭으로 내려가요. 근데 뭔가 있긴 있더래요. 정말 바위처럼 커다란 게 있는데, 넙치도 농사를 하면서 멧돼지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큰 멧돼지는 못 봤대요. 근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단은 후레쉬를 탁 켰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멧돼지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사장 아들. 그 사장 아들이 논밭을 손으로 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두우니까, 그 멧돼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몸집은 산만하지. 어둡고 이러니까, 그 멧돼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레쉬를 켜보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그 사장 아들이었던 거예요. 넙치도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워 무섭고 이러니까 뭐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계속 보니까 땅을 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꺼내더래요. 이게 논밭에서 뭘 꺼내나 보니까 들쥐를 꺼내고 있더래요. 논밭에는 들쥐가 많잖아요. 그 들쥐를 막 이렇게 찾으면서 그걸 또 뭐 입이 또 막 이렇게 시뻘겋더래요. 뭐 이게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넙치가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해도 들은 채, 만 채 그냥 계속 논밭만 파고 있더래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말 걸지 말고 그냥 올라가지고 야, 집에서 마시자, 그냥 나가지 말자. 이러면서 너무 막 소름 돋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야, 좀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야, 너 불안해서 여기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넙치도 오늘 처음 겪은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네. 그래서 이 넙치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런 거 없었는데 됐고 그냥 술이나 마시자. 야, 괜히 얘기해서 나만 기분 찜찜해.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친구들은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재밌게 놀고 간다 이러고 이제 대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온통 진흙이더래요. 네. 완전 진흙 범벅을 해놨더래요. 근데 보니까 손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야, 어제 누가 이랬냐고.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집에 들어오고 다 같이 취해가지고 다 같이 잤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그렇게 했다면 손이 더러워야 되는데 아무도 네. 손이 더러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우리 아니면 누가 이러냐고. 이런 깡촌에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주유석 쪽을 쳐다보더니 답 나왔네. 저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넙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진짜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진짜 참았는데 내가 오늘은 안 되겠다고. 진짜 가서 내가 뒤집고 온다고 이러면서 막 주유소 쪽으로 뛰어가더래요. 넙치가 뛰어서 그것도 붙잡았대요. 그 친구를 붙잡고 막 설득을 했대요. 야, 진짜 화나고 그런 거 알겠는데 야, 너야 지금 가가지고 분풀이하면 끝나겠지만 난 저 사람들 맨날 봐야 된다. 너네 가고 나면은 맨날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야, 너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 껄끄러지면 어떡하냐고. 야, 저건 뭐 차 부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세차하면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네 말도 맞네. 그러면서 그냥 또 기분 안 좋은데 또 그렇게 세차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냈대요. 근데 넙치는 너무 찝찝하더래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찝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거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넙치가 출근할 때 일하러 갔대. 주유소에 한번 들려야겠다. 아침에 들려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기 전에 주유소로 가서 사장님을 부릅니다. 사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저 사장님, 여기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보시라고. 사장님이 나와보시더니 우리 넙치 총각 출근하냐고. 뭐 아침부터 기름 놓을 일 없는데 어쩐 일이냐고 이러니까 그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아드님이 좀 이렇게 저희한테 장난을 좀 쳤다. 좀 심한 장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소 사장님이 넙치 총각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어제 깜빡 잠이 들고 미처 아들을 못 챙겼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막 깍듯하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또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또 괜찮아지더래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미안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아드님이 걱정돼서 얘기 드린 거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또 기분 좋게 그렇게 출근했대요. 출근을 하고 그날따라 조금 늦게 퇴근을 한다고 집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날씨도 추워지더래요. 해도 점점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데 주유소 앞을 딱 지나가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유소 앞에 못 보던 바위 하나가 딱 보이더래요. 예? 이게 멀리서 봤을 땐 바위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주유소 앞에 나와 있더래요. 오. 넙치가 처음 본 거예요, 그날. 사장님 아들을. 그래서 아, 저게 사장님 아들이구나. 야, 진짜 친구들 말한 게 맞네. 와, 진짜 무슨 바위 같다 저거. 이러면서 밝은 데서 멀쩡한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렇게 막 밭에서 봤던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추운데 막 반팔티를 입고 이렇게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논밭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잘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인사해야겠다 싶어서 차를 탁 세우고 아드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차문을 딱 내리고 아유 아드님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잘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누구누구 넙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딱 보는데 그 사장님 아드님이 딱 넙치를 쳐다보더니 손바닥을 쫙 펼치더래요. 손바닥을 쫙 펼치면서 형아 10 이러더래요. 넙치가 예? 이러더니 형아 10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 말이지 싶어가지고 아 그래 정신이 정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가 그 집에 왔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오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또 그 주유소 앞에 나와 있더래요. 그 사장 아들이. 그래서 아 저 아드님 또 추운데 또 저렇게 밖에 나와 있네. 그러시면서 또 이제 인사를 하려고 아 아드님 왜 이렇게 날씨 추운데 반팔티 입고 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냐고 들어가 있어라고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손바닥을 탁 펼쳐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더래요. 근데 그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음날 퇴근할 때 그 사장님 아들 손을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접혀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뭘까 하면서 한 10초 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뭔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숫자 산다. 그러더니 자기를 보더니 형아 9 이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아드님 빨리 들어가세요 이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이중잠금을 다 해놓고 좀 뭐하는 거지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게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숫자 놀이를 하는 건가? 긴가민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아 생각하지 말자. 괜히 뭐 카운트다운이니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했대요. 무시를 하고 다음날 퇴근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 하면서도 의식을 안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주유소 앞에 나와 있고 반팔티 차림에 손가락 하나가 더 접혀 있더래요. 더 접혀 있는 상태에서 형아 8 그러더래요. 그래서 확실하다. 이거 카운트다운이다.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창문도 안 내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정말 내색하지 말자.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억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경 쓰여버리니까. 그렇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났는데 본인은 그거를 잊고 있었지만 본인 머릿속으로는 그걸 끊임없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인 혼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오늘이 며칠째인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늘 4일째야. 손가락을 접은 지 5일이 지났고 지금 이제 5일 남았다. 아, 이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데 이거 계속 생각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제 2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 넙치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자. 사장님한테 가서 뭐가 되든 간에 일단 물어나 보자 해서 출근할 때 또 주유소를 들립니다. 들려서 사장님을 또 불러내요. 사장님 저 넙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넙치 총각 아침에 또 웬일이냐고 오더니 그래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원래는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골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맨날 그렇게 밖에 나와서 그러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하나씩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손가락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솔직히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대요. 되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장님이 그때 드라이브 갔을 때 했던 표정 있죠? 그 표정을 짓더래요. 예. 살기 넘치는 표정. 그 표정이 또 나오더래요.
그래서 넙치가 얘기 잘못 꺼냈다 이거. 얘기하지 말걸. 그런데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니 넙치 씨라고 하더래요. 항상 넙치 총각이라고 했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입꼬리를 쓱 올리시더니 아니 넙치 씨는 뭐 우리 아들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넙치 씨한테 뭐 때리기를 했어, 욕을 했어, 뭘 했어? 뭐 했냐고? 뭐 손가락으로 뭐 그거 한 거? 그게 뭔데? 아니 넙치 씨, 사람은 말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간다고 사람은. 근데 우리 넙치 씨는 알려주잖아 지금. 얼마나 좋아 알려주는데. 넙치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죽을 날짜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했는데 남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가는데 너에게는 알려주잖아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넙치 총각 뭐 그 카운트다운인가 뭔가 그거 해준 그게 불만이냐고. 그럼 내가 뭐 지금 보내줄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그냥 아드님이 그렇게 밖에 추운데 나와 있어가지고 걱정돼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대요. 출근하러 갔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래가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시름시름 알듯이 일을 하는데 도저히 집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자. 집에 들어가지 말고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방 잡고 마음 좀 비우자 해서 방 잡고 한 3일 정도를 밖에서 지냈대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한 이틀 정도를 밖에서 이렇게 지내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좀 나면서 인생에 현타가 오더래요. 이렇게 진짜 내가 이게 시즌 끝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할 시기인데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진짜 너무 본인이 안쓰럽더래요. 그래서 술을 먹으러 이제 단골 술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죽상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 사장님이 넙치 씨 시즌 끝나고 놀러 다닐 시간인데 이거 혼자 궁상맞게 뭐 하고 있냐고 여기서. 이러더니 이 넙치가 사장님 진짜 미치겠다고 진짜 그 주유소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그 술집 사장님이 뭔 주유소, 여기 주유소 어딨어? 그러더니 우리 집 앞에 주유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 넙치 씨 집 앞에 주유소가 있어? 혹시 넙치 씨 집 그쪽이야? 그러더니 저 그쪽에 살아요 하더니 아니 그 주유소 아직도 해? 그러더래요. 술집 사장님이. 그러더니 뭐 하던데요? 뭐 계속 하던데요 그냥 멀쩡하게? 그러더니 그 술집 사장님이 야 그 주유소 참 오래도 한다 진짜. 야 안 망하고 그러고 있네. 그 부자도 아직 거기 있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사장님 그 부자가 문제라고. 저 그 부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술집 사장님이 그 부자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술집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유소 사장님 있죠. 그 주유소 사장님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자셨대요. 정말 그 지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셨는데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려가지고 완전 줄도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줄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유소도 엄청 부자이셨을 때 그냥 완전 무슨 부업처럼 하시던 그런 보잘것없는 주유소였대요. 그냥 네. 부업으로 생각한 만큼 그냥 조그만한 주유소 하나 이렇게 장난치듯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결국에 남은 건 그 주유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넙치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원래 사장님 집이었대요. 네. 원래 사장님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줄도산을 해서 그 집을 나오고 그냥 주유소에서 사는 거래요. 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뭔가 이야기가 끼어 맞춰지는 것처럼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이참에 다 물어보자 해서 그러면은 저기 사장님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장님 성격 왜 그러냐고. 멀쩡할 땐 멀쩡하다가 어떤 날에는 사람 죽일 듯이 쳐다보질 않나. 아니 어저께는 저 거의 뭐 죽인다는 듯이 막 얘기를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 사장님. 그러더니 그 술집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주유소 사장이 원래 부자였다가 그렇게 줄도산하고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이 부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엄청나게 강했대요. 자기가 아직까지도 부자인 줄 알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 심했대요. 그 증상이. 그래서 이것저것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진 거래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주유소 사장이 외제차만 보면은 그렇게 돌아버린다고, 사람이. 아, 화난다, 막. 사람이 그렇게 그냥 돌아버린대요. 그냥 완전 이성을 잃고 돌아버린대요. 이 넙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나한테 엄청 차갑게 대했던 그날 외제차를 끌고 갔어요, 자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맞아, 내 외제차를 끌고 갔었지. 이게 사장님이 외제차만 보면 그게 돌아버린다는 걸 알았는데, 또 이상한 게 그 아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 아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술집 사장님이 문제는 그 아들이라고. 그 주유소 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어땠는데요? 이러니까 원래 그 집을 비우고 나서 넙치가 들어가기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었대요. 근데 그 집에서 나간 이유가 다 그 아들 때문이고, 그 아들이 뭐 사람을 때리거나 해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대요. 넙치도 겪은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뭔가를 위해를 한 것도 아닌데 미치게 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그 아들이 정말 좀 문제가 많아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술집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유소 사장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넙치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더니 넙치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보라고. 본인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망해가지고 그런 쪽방 주유소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안 그립겠어? 그 큰 집이? 그립겠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싫겠지. 누가 좋아하겠냐고, 본인이.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서 못 살게 하려고 아들내미를 이용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 아니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넙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장 아들이 했던 얘기, 그 집 되게 좋았는데 마당도 있고 헛간도 있고, 아들도 집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주유소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는 조금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욕심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소름이 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넙치는 거기를 이사를 나옵니다. 그냥 그 일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계속 밖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고, 집을 알아본과 동시에 그냥 직원들을 불러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빼내고 그 집은 아예 나가버렸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주유소 사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배우네. 내가 누군가 했는데 못 알아봤네요. 그 조우진 배우님 아니세요? 갑자기 조우진이라뇨. 조우진 조우진 수리남 잘 봤습니다. 네. 가분합니다. 네. 너무 가분하네요, 도비님. 아니요. 진짜 목소리가 비슷하시네. 혹시 사투리도 쓰세요? 제가 지방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면... 사투리를 쓰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씁니다, 일부러. 야, 저 들으면서도 많이 비슷하다 느낌이 와가지고. 이게 사실 본인 목소리는 본인이 제일 모르잖아요. 그렇죠. 방금 똑같았어. 마지막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방금. 아니, 저희 방송에 배우분들이랑 목소리 똑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 중에 또 한 분이 되셨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더 부담감만 안고 가겠네요. 앞으로는 이제 꽁기태라고 해야 되나? 꽁기태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저는 꽁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꽁치님께서 정말 또 이분 현실공포 이야기 잘하시네, 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거의 똑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비슷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더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소름 끼쳐요. 이 이야기가 뭔가 그 시골의 주유소, 시골 주유소인데도 되게 허름한 시골 주유소가 나오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